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투데이 저북 시작합니다. 낮에 갑자기 강한 비가 내려서 또 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줬던 이번 여름의 장맛비, 오늘로써 끝이라고 하는데요. 8월부터는 무더운 폭염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아직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도내에 시원한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선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장수 방화동 계곡에서 쿨밸리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고요. 군산 선유도에서는 이번 주말 노을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고 도내에서 시원한 물놀이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데이 전북 오늘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정현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여름 이 폭우와 또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죠. 제가 오늘 그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시죠.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계속되는 장마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기분 전환이 아닐까요? 멀리 나서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이색 테라피 함께 만나보시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치유와 휴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향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이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게 제가 기분이 다 좋아져요. 벌써 느끼셨어요? 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꽃과 식물로 위로받는 공간입니다. 초록초록한 공간에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이 식물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곳에선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식물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 즐거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테라리움 만들 거예요. 테라리움은요, 테라는 땅이라는 뜻이고 리움은 용기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볼 안에 틸란드시아 이온환사를 넣어서 장마철의 꿉꿉함을 날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물을 주지 않아 관리는 편하고 또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테라리움. 유리 그릇에 돌, 흙, 식물 등 다양한 소품을 더해 삭막했던 공간에 푸른빛, 생기를 더하는데요. 장마철이니까 상큼한 색으로. 생각보다 집중이 되고 긴장돼요. 근데 재밌어요. 이걸로 이제 장식을 할 건데요. 얘도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자라는 천연 이끼 스카디아 모스라고 합니다. 가짜 같아요. 네, 촉촉해 엄청. 엄청 촉촉하죠? 보들보들하고. 네, 맞아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끼를 가득 채워주면요. 올 여름 휴식과 소소한 행복을 선물할 나만의 초록 정원이 완성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체험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식물도 만져보고 그리고 생모래 막 촉감 만지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짜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완벽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서 저도 모르게 불쾌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 원예 테라피 하는 시간만큼은 마음도 뽀송뽀송 그리고 저의 촉감까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초록빛 치유의 힘으로 가득 채우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가정집 같은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합니다. 와, 제가 오늘 테라피를 하러 왔는데 가정집 같아요, 여기는. 네, 이곳은 지향집이라는 가치 공유 공간이에요. 모두가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명상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공간에서 오늘 테라피를 하게 될 겁니다. 개개인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모여 다양한 삶을 베풀고 경험하며 함께 사는 삶을 꿈꾸고 있는 이곳. 오늘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명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명상을 통해 나와 연결된 것을 생각하며 나의 몸에 에너지를 채워봅니다.
마음이 살짝 들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네. 편안해지는 기분이라 촬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제 숨소리 들어봤네요. 진짜요? 네. 명상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여유를 되찾아보는 시간이 끝이 나면요. 나에게 맞는 향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숙면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숙면할게요. 네, 숙면을 하시죠. 1번에 나의 상태, 원하는 효과, 향 선호도를 고려해 아로마 미스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안에 보면 치약이랑 진짜 이상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거든요. 진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향기가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성격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효능을 가진 오일을 섞어주면요. 이 향의 조화로움으로 인해 만족감은 업. 원하는 향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향이랑 좀 다른데요. 같이 명상하면서 좀 친해져 보려고요. 처음에 조합할 때 맡았던 향보다 완성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더 쏙 들어요. 뭐랄까 이런 진짜 꿉꿉한 장마철에 제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그 향이 나왔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 화사한 분위기에 장마철의 우울함이랑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공예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식재료나 완성된 요리를 통해 또 하나의 창작품을 만들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인 푸드아트 테라피입니다. 우리 미스리 선생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자라면서 내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받았던 말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데요.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동생들한테 맨날 양보하라 그랬고 너는 큰 애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 좀 있어. 이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도 들어요. 돈 아꼈어. 먹는데 그만 써. 푸드아트 테라피는 일상적인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푸드아트 테라피입니다.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이다? 나의 고백, 나의 도서, 나의 마지막 희망. 아빠 있잖아. 잘할 수 있을 일 있었어? 아니. 그럼?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작품을 만들기 전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읽어보고 스스로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다 하나같이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다 그래도 사랑하지라는 말로 하는 말이 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100%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하자. 그리고 뭐 빵이랑 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법과 같은 효과를 가진 음식. 이 영상을 통해 여러 감정을 느껴보고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을 꾹꾹 담아 작품에 표현해 봅니다. 단순하게 아이로 보고 이제 결과물을 한번 우리 볼 건데요. 오감을 자극하는 식재료로 완성한 나만의 작품인데요.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나를 찾아가 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함께 손 잡는 이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으로 엄마한테 요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도 즐겁고 맛으로도 느껴보면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엄마까지 생각하는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활기를 찾아 떠난 시간 어떠셨나요? 건강관리는 물론 기분 전환도 되는 이색 테라피로 올여름 힐링하세요. 야, 치유와 휴식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심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반갑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체험을 해보고 오셨는데 정윤우 리포터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모르게 장마철에 지쳤었나 봐요. 3군데 다 너무 좋았었는데 특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이 그 테라리움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식물을 또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테라리움은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기 정화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딱 해볼 만한 체험이더라고요. 네, 야외 활동이 좀 힘들다면 요즘 같은 때에 작은 정원으로 또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향을 맡으셨는지 아로마 명상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좀 약간 흠칫하셨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두 분은 굉장히 좋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맡으니까 뭐랄까요, 정말 꾸리꾸리하다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런 맞는 향이더라고요. 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요. 두 분께는 괜찮은 향이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또 그렇게 느껴졌던 건데 다른 향과 블렌딩 해보니까 또 그것도 좋은 향으로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오일을 향 맡아볼 수도 있는 체험이었고요. 또 명상에 집중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치유와 힐링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윤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하시죠. 안전하다. 산사태의 침수까지 곳곳이 물에 덮이고 흙에 휩싸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침수에 대비한 대처법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폭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은 물이 순식간에 차오른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하 공간, 지하 상가나 이제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뿐만 아니고 지하차도 이런 곳은 특히나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지하 주차장의 경우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차를 빼겠다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차 내부에서 있다면은 곧바로 이제 대피를 해주셔야 하는데 차를 놓고 이제 대피를 해주시고요. 물이 차오르고 있는 반대쪽 방향이나 그리고 지상층으로 곧바로 대피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 계단 같은 경우에도 물이 종아리까지만 차올라도 성인 남성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대피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지하나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도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수구가 역류하게 되면은 곧바로 대피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대피를 하실 때는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로 이제 대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피를 하실 때는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신속히 대피를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는 하천의 다리나 건널목 그리고 특히 지하차도를
조심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천의 다리나 건널목 등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피해서 다녀주셔야 하고요. 지하차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가 있어서 그쪽도 피해서 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원님, 그러면 차량이 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침수가 되면은 곧바로 문을 열거나 이제 창문을 열어서 탈출을 시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이 안 열리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처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을 꺼내서 모서리 쪽으로 이제 창문을 깨거나 그리고 안전벨트의 걸쇠 부분으로 창문을 깨서 탈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창문의 중앙을 깨는 것보다 모서리 쪽을 깨면은 더욱 잘 깨지기 때문에 모서리 쪽을 깬 다음에 탈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차량이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면 탈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차량의 안과 그리고 차량 밖에 수위를 맞춰서 문을 열고 탈출하는 방법인데요. 차 안과 밖의 수위가 30c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건데 그때 이제 문을 열어서 탈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침수 발생 시에 행동 요령과 대처법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투데이 정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라이 리포터와 함께할 텐데요. 이라이 리포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한바탕 신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이 신나게 보냈던 그 시간, 다시 돌아온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때론 신바람 나게 움직이고 때론 목청 높여 노래하는 세상에서 제일 유쾌한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소식 너무나 가까운 이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KBS 공개홀에서 무려 4년 만에 이 특별한 교실이 열린다고 해요. 어떤 교실인지 너무 설레요. 같이 와봐요. 아,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요 교실 지금 한 4년 만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KBS 전주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김태은의 가요뱅크에서는 청취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요교실입니다. 근데 4년 만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느낌이? 해도 반짝. 오늘 비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환영해 주는 것처럼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정말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 오늘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커피 있습니다, 커피. 그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만나기 쉽지 않았던 얼굴들. 4년 만에 마주한 반가움에 시원한 커피는 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녀가지고 오늘 갑자기 전화 받고 세수만 지금 택시 타고 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게 진짜 정말라고. 여기 나와요 맘대로 놀지. 설렘과 기대가 오가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사람이 있는데요. 2008년 김태은의 가요뱅크 첫 방송을 시작으로 16년째 마이크를 잡아온 김태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이
가요교실이 4년 만에 열렸잖아요. 네. 정말 근데 앞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굉장히 돈독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이끌어왔죠. 그 가족이라 함은 바로 팬카페. 한 3,000명 정도 팬카페 회원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가요교실을 다시 오픈하게 됐다. 다시 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주셨어요. 누가 뭐 해라, 하자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쉽게 가는 거죠. 우리 팬 덕분에. 팬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태은의 가요뱅크 초창기 시절부터 이어온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은 물론 봉사활동도 펼치며 즐겁게 사는 가족 같은 팬카페 회원들이죠. 노래 소리가 들리네? 여기 오늘 강사분들이 계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강사로 최고의 멋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요교실 강사 소피아 로렌 박미옥입니다. 얼씨구 들어간다. 학소리 오빠 강민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혜은이 동생 금복열입니다. 오늘의 가요교실을 책임질 스타 강사 4인방.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실 건지 궁금해요. 동요를 트로트 버전으로도 해보고 그러면 색다르니까 또 우리 회원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송아지를 한번 트로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어때요? 멋있어요. 이야기 들으신가 보다. 오셨네요. 이름표. 네, 이름표. 맞아요. 네. 그래야 우리 또 어머님들이 기억하시기가 네. 좋아요. 네. 매주 사실 저희가 강사진을 바꾸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들의 어떤 그 다양성, 그런 걸 또 좀 충족시켜드리고 싶었고, 워낙 개성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이 다 느낌 다르고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가 선창하겠습니다. 네. 얼씨구 김태원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객석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채워지는데요. 단순히 가요교실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가요교실을 출발하게 됐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 오실 거죠? 네! 자, 매주 색다른 개성으로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신나게 가르쳐 주실 우리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린다고 서로 박수. 예. 고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노래 갑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흥겨운 리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랫말. 모래가락 날씨에 지쳤던 몸과 마음도 즐거운 에너지로 충전 완료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나게 놀다가 갈란다.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마지막으로 박수 하나 더 시작!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즐기셔서 보는 내내 너무 즐겁네요. 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가요교실이 아닐까요?
첫 개강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 이분들이 정말 기다리셨구나. 진즉할 걸.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 또 즐길 만한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KBS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이 우리 어르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오세요. 아유, 저도 뭐 유쾌한 기운 팍팍 받아와야겠어요. 네,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한데요. 노래에 공감하고 위안을 받기도 한 이 시간이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합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스트레스 싹 풀고 가요. KBS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노래를 적이 없는데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사는 것이 너무 여기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네, 지금 와서 신랑이랑 같이 이웃 사람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이렇게 행복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일상을 싹 다 갈아엎을 만한 유쾌함이 살아있는 곳. 세대를 꽁꽁 묶어 연결해주는 사랑의 밧줄이 기다리는 곳. 우리 모두 쿵짝쿵짝 흥 전도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로 가요? KBS 가요 교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김태은의 가요뱅크의 가요교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로비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나 했거든요. 그런데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이 들썩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 화면에서도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끼와 흥을 펼칠 만한 장소가 그동안 없었구나. 너무 아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화면으로 보는데도 다시 한번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마련한 가요교실은요, 매주 화요일 이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인기를 받았었지만 이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뵙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년 만에 찾아온 만큼 더욱더 재미나고 더욱더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KBS 가요교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라이 리포터가 자세한 일정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김태은의 가요뱅크 가요교실은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이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주 다른 강사진과 알찬 1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스트레스도 날려보내시고 또 신나게 노래 한 곡 뽑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KBS 전주방송총국이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만든 김태현의 가요뱅크 가요교실. 매주 화요일 1시입니다. 화요일 1시에 찾아오셔서요.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많이 웃고 노래도 배워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라이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전북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올 들어 힘들었던 장마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는 숙제도 있습니다. 시설물과 또 농작물에 피해가 가득했죠. 하루빨리 복구가 좀 진행이 되겠고요. 폭우로 인해서 수인성 감염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전북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